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검찰총장은 이제 항소를 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해라라고 하면은 예.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예. 했더니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답했거든요. 챗 GPT가 네, 챗 GPT도 챗 GPT도 다 눈치 기능도 있나 했어요. 시민들 앞에서 예. 이거는 이제 지휘하지 않았다, 외압이 아니다, 서면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사태의 본질은 이제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고 이 외압에 총장이 굴복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총장이 굴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죗값을 따져 묻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중간계 친구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윤재관 대변인, 개혁신당의 김철근 전 사무총장, 정의당의 장혜영 전 의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혜영 의원님, 예전에 정의당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데스노트다 뭐 이런 별명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최근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 이걸 항소 포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항소 자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장혜영 의원, 정의당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네, 정의당에서는 이제 11월 10일 날에 네. 공식 논평이 나와서 이건 납득할 수 없다. 납득할 수 없다. 네, 왜냐하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최대의 민간 특혜 개발 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엄중하게 수사하고 이거를 부당 개발 이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항소를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고 무엇보다 이 불법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일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여기 더해서 사실은 이제 정의당도 이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심과 의지를 가지고 네. 추진을 해왔었던 당인데, 그 정치 검찰의 문제를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외쳐왔는데 사실상 또다시 정권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한 이 검찰 개혁의 명분을 상실하게 하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저희가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개혁을 정의당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지지해 왔는데 네.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는 과정에서 뭔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보아하니 정치 검찰을 사라지게 하겠다는 게 검찰 개혁의 명분이었는데 오히려 검찰을 또다시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렇죠. 의심이 든다. 정확한 워딩은 정치 검찰의 망령을 다시 불러온 셈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워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과 장혜영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는데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지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에 부지런히 글을 올려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글을 올리는 횟수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준석 대표가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아주 요즘 열심히 글을 올리고 있던데, 조국혁신당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자신의 오판 책임을 외압으로 둔갑시켜서 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자신의 오판의 책임을 예. 외압으로 둔갑을 시켜서,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둔갑을 시켜서 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예. 전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느 누구도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 한다면, 그리고 국민들께 그렇게 지탄을 받은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을 무리하게 정성호 법무장관을 끌어들이고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다가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형국, 이 형국이 바로 현 주소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생각 들어봤고요. 개혁신당은 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큰 문제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국정조사나 특검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정말 그렇게 자유로운 상황이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요. 이건 실제 형사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법무부 차관이나 이런 분들을 구속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사를 제대로 좀 해서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하든지요. 법무부 차관을 구속을 시켜요? 아니 무슨 얘기냐 봐보세요. 제가 예. 법무부에 근무를 예. 해봐서 시스템을 잘 알아요. 예. 차관은
절대 본인이 독자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을 대리하거나 예. 이런 거고요. 지금 공교롭게 장관의 의중과 생각을 전달하든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보니까 연수원 29기로 대검 차장, 그다음에 서울지검장, 그다음 법무부 차관 이 세 분이 연수원 29기에 동기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연수원 29기로 모두 동기다.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서로 잘 알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은 판사 출신, 그러니까 일반 그냥 변호사 예. 출신, 그 정치인 출신이어서 이런 내밀한 얘기를 언뜻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장관은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신중하게 예. 그 결정을 해라. 결국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해석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근데 하여튼 항소시한 만료 직전까지 기다리다가 신중하게 안 한 거죠. 예. 결국은 차관이 다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지휘권 발동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을 한 거고.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언론 보도죠. 본인이 예, 직접 예. 확인한 건 아니고. 언론 보도이기도 하고 그건 이제 대검 차장이 검사들하고의 대화에서 네. 그 얘기를 했다는 거 취지 아닙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퍼즐이 하나씩 다 맞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권의 수뇌부에 뭔가 의중이 실리지 않으면 검사들이 뭐 때문에 이걸 취소를 합니까? 그냥 가만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 항소하는데 예. 저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가 쭉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 평론하는 김수민 평론가의 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항소 포기라는 건 실제로도 별로 없는 일이고 이 의미를 따지면은 검찰 스스로 보더라도 무죄가 나온 부분이나 형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다라고 해야 이제 항소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소를 한 지 얼마 안 되는 검찰이 그걸 스스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은 것이고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검찰총장이라든지 간부들이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때도 상당히 신중하게 지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일단 적어도 현재까지 나온 얘기에 따르면 법무부 관계자가 항소 포기라는 것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거를 설파했던 것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뭐 법무부 차관이나 네. 차관이 주로 이제 그걸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그 항소 포기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검찰 쪽으로 일단은 설명이 돼야 되는 거고 공개적으로 대중적으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것 자체가 저는 이거는 외압이 맞다. 압박이라고 보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 사태에서 한 명만 제대로 생각을 했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법무부보다는 왜냐하면 법무부는 사실 이거는 수사 지휘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휘라는 거는 문서를 남겨야 되는 것이고 정식적으로 발동이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노만석 총장 직무대행이 정말 지휘하고 싶으면 지휘권을 공식적으로 발동을 해라라고 버티면 되는 거였어요. 예. 그러고 그걸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어차피 지시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하는 그 하나의 경우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문서로. 그렇죠. 예. 그렇다면 버티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그냥 내주고 말았다라고 하는 점. 이 점에서 일단 외압은 맞는데 이것에 아주 가볍게 먼저 굴복을 해버린 것이 노만석 총장이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예. 말씀드렸던 내용에 이제 비슷한 취지로 좀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는데 노만석 총장 직무대리가 항상 영상과 법무부의 뜻을 생각하면서 뭔가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다는 거 그 자체가 그러니까 외압에 대한 내용보다는 의견 제시, 내압이 아니고 의견 제시에마저도 그런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오판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 어젠가 하루 휴가를 냈죠. 이 사안이 워낙 커지다 보니 휴가를 내서 사진 기자들이 노만석 대행 집 사진까지 막 찍어서 그 실루엣 같은 사진을 올리고 뭐 반주를 겸했다는 뭐 그런 저녁 기사를 하면서 뭐 그런 기사까지 제가 봤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 질문을 던졌을 텐데 노만석 대행이 한마디 했을까요?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말 안 하네.
참 비겁합니다. 기자 한 명이 안 하네 그러네요. 아무 말도 안 하네. 아마 오늘 퇴근길에도 노만석 대행에게는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던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는 없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것인지 검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결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참석을 했어요. 각 부처 장관들은 예결위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죠.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역시 검찰에 항소하지 않은 이 행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성호 장관 이야기를 길지만 여러분께 모두 들려드린 다음에 우리 네 분의 중간계 친구들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일단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장관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사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셔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든 뭐 정치적 책임을 저는 회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게 검찰이 처리한 수많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전 정권 하에서 일종의 정치보복적인 어떤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이걸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전 정권에서 일어난 보복, 정치보복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 당연히 나왔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대행에게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까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고 했다고 한다. 이렇게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하셨습니까? 뭐 그런 사실 없습니다. 네.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이렇게 합시다라고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안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셨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특정 사건을 서면으로 하게 돼 있는 법과 정면 배치됩니다. 위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지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서면으로 했을 겁니다. 왜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하셨습니까? 저는 뭐 반대한 건 없습니다. 항소에 반대한 건 없다. 예. 항소를 하지 않도록 지시한 적 없다. 자, 대통령실과 야당에서는 또 언론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이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 그 의견 제시가 당연히 항소하고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의견 제시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대통령실과의 논의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혹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직원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저는 뭐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제가 논의하지 자체를 않습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간접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무부 간부와 대통령실 직원과의 만남 또는 전화도 포함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런 적 있습니까? 그런 관련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건 뭐 제가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까?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하시던 분입니다.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실에 어쨌든 뭐 항소했다 안 했다 그 보고 여부는 뭐 제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 갖고 대통령실과 의논해 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법무부와 대통령실 사건에 관한 그 협의 보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마 소통 라인이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국장이 한다. 그러니까 배준영 의원이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하니까 정성호 장관이 다른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오늘 그 보충 질의 시간에 대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확인을 더 해보겠다. 언론 보도도 확인 안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바빠서 그런 보도까지는 제목만 봤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었고요. 자,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 쭉 들어보셨어요? 정성호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기자들에게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 이틀 만입니다. 달라진 내용은 없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논의하지 않았다. 이 일로 나는 장관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 정성호 장관님 상당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장혜영 의원, 정성호 장관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건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하라 이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왜냐하면 검찰의 판단은 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게 관행이기도 하고 마지막 날에도 대검 실무진에서는 항소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올라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장관이 실제로 그 예. 검찰에서는 항소 의견이라는 걸 보고로 받았으니까요. 여기에서 변수가 될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 장관의 말이죠. 신중히 검토하라라는 거. 그건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명확하게 이거는 이제 외압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와서 사실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수사외압 문제에서 경로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경로의 의미가 다 해석이 돼서 지시가 됐던 거죠. 근데 그나마 경로도 아니고 우려 섞인 호통을 쳤다라고 또 정정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뭐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기침소리 하나에도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다 알게 되는데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챗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렇게 검찰총장은 이제 항소를 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했더니 사실상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답했거든요. 챗 GPT가 네, 챗 GPT도 챗 GPT도 다 눈치 기능도 있어요. 시민들 앞에서 이거는 이제 지휘하지 않았다, 외압이 아니다, 서면이 아니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궁색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태의 본질은 이제 장관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고 이 외압에 총장이 굴복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총장이 굴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범죄자들에게 죗값을 따져먹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거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챗 GPT 이야기하신 게 귀에 쏙 들어오네요. 챗 GPT조차도 신중하게 하라는 건 어떤 의미냐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챗 GPT에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겠네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의견마저도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사람이면 법무부 장관이 왜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아무 말도 안 했으면 항소는 했을 거 아니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꼭 그랬을까라고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취득하고 싶은 별도의 이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들을 쭉 하는 거 보면 뭐 윈윈 뭐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는 거 보면 본인 이걸 지렛대로 해서 검찰의 조직적인 이익을 관찰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용산과 법무부의 소위 말해서 거론하면서 거기에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자진 눈치를 봐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건을 단순히 항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무엇이 옳은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시켜서 이걸 오염시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검찰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그러면 검찰 개혁법안 후속법안에 후속법안 할 때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노만석 대행의 그런 뭐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재관 대변인이 그렇게 추정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노만석 대행의 정무적 감각이 대단히 떨어지는 것 아니냐. 왜? 그렇게 해서 보안 수사권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안이 공개가 되고 국민에게 알려지고 이런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지고 결과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주라고 하겠느냐 정부 여당이 주겠다고 나서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박지원 의원님이 멍청한 놈이 지금 멍청한 X가 휴가 가고 휴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제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비속어를 써서.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그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에서 보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를 한 겁니다. 구두로. 이건 법 위반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그 좀 이제 법적으로 오늘 정성호 장관이
법률적 사실상과 법률상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 장관이 입장을 낸 거예요. 신중하게 판단해라. 예? 그러니까 항소를 하려고 하는데 항소하겠다는 의견이 다 많은데 거기서 신중히 판단하라는 건 하지 말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또 거기에 차관이 구체적으로 전화를 해서 장관한테 지휘권 발동까지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압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항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해도 지휘권 발동이 돼서 항소를 취소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압박을 받은 거죠. 저는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압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문제다. 특히 차관은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검 차장 그 대행의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예. 알겠습니다. 검사들하고 나눈 대화가 예.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만약에 차관이 실제로 총장 대행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건 완벽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